네, 현재 시간 이제 장 마감 2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코스피의 지수 낙폭이 조금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좋진 않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국내 셀 3사들을 향한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오늘 장의 주제들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건희 부장, 이화진 과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을 시작했을 때보다 그 찰나지만 낙폭이 조금 더 커졌거든요. 오늘 뭐 수급 그리고 금리 인상 중단 그 시그널에 대한 약간의 잡음 이런 것들이 다시 우리 시장의 상승을 좀 가로막는 날이다라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건희 부장님. 좀 올라왔으니까 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게 지금 뭐 엄청난 악재가 있어서 빠진다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지금 2,500 이상에 지금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미국 나스닥이 좀 조정을 받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연준 위원들의 말을 이제 들으면 어떨 때는 비둘기파적으로, 어떨 때는 매파적으로 계속 얘기할 텐데. 좀 올라가면 매파적으로 얘기할 거고요. 좀 네. 떨어지면 비둘기처럼 얘기할 거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지수가 여기서 뭐 2,600, 2,700 이렇게 2,800 이렇게 갔으면 좋겠지만 저도 바라는 바인데 네.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너무 지금 예민하게 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또 마냥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내년 시장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긴 호흡으로 시장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지금 종목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이나 섹터를 공략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전체적인 시장의 출렁임을 걱정하기보다는 종목별, 섹터별로 대응 전략을 세워보자, 잘 발굴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선 어떤 섹터와 테마가 움직였을까요? 한번 거기서 힌트를 찾아볼게요. 가상화폐 관련주입니다. 근데 사실 범위가 커요. 네. 뭐 가상화폐도 있지만 NFT도 있고 STO 토큰 관련주들도 오늘 장 전반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뭐 전자금융이라고 한번 통틀어서 테마를 만들어봤고요. 하나는 골드만삭스가 찍었다라고 하는 실적기대 방산주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강한 테마는 단연 STO 그리고 네. 가상화폐 맞죠? 네, 맞습니다. 오늘 장 뿐만 아니라 이번 주 내내 좀 반응이 거센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STO 관련은 사실 올 초에 한번 또 뜨거웠다가 네. 이게 결국에는 내년 말에 이제 시행한다고 해서 또 잠잠했다가 다시 이제 그동안 토큰 플랫폼들이 하나 둘씩 이제 장내 시장에서 이제 그 유통할 수 있게 정책적인 흐름들이 하나 둘씩 통과되는 이제 과정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조금 갤럭시와 이제 머니터리나 이 관련 블록체인 플랫폼 업체들이 조금 강한 흐름이 나왔던 흐름이었는데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정책적인 기대감으로 계속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조각 투자 플랫폼들이 사실 이런 장 외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장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뭐 최근에 뭐 특히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계속 이렇게 블록체인 플랫폼에 있는 업체들 하나둘씩 물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통과되는 이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근데 당분간 좀 단계적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장내 매수 시장에서 거래량이 풍부하게 좀 나와줘야 이게 실제로 이게 시장에서 유통이 굉장히 되는구나라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지 네. 정책적인 모멘텀은 좀 단기간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끌고 가기에는 조금 힘이 부족하다라고 네. 판단을 하셨고 이건희 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나름 요즘 뭐 가상화폐 가격도 오르면서 예. 그리고 이쪽에 대한 뉴스가 많아지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다른 성장주로 이 테마를 공략하고 계시던데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상화폐 관련해서 하고 싶으시면 가상화폐를 직접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STO 관련돼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이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이제 신청했다. 한마디로 혁신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이게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에다가 했거든요. 한국거래소도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거래소가 이제 이 STO 시장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규제를 풀어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국회에서도 좀 논의는 활발한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내년에 총선이죠. 그러면 이거 논의할 시간 없습니다. 그럼 법제화는 빨리 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일부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증권사들이랑 뭐 갤럭시와 머니터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제휴를 자꾸 하고 있죠.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작이 되면 우리 증권사에서 이거를 발행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상장 주식을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 이제 토큰 중에서 쪼갤 수 있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싸움이 될 건데, 이건 아직 조금 좀 길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까 이제 이화정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좀 단기적으로 정책적 이슈로 올라오는 과정. 네. 근데 서울 옥션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또 이제 뭐 일부 작품을 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걸 아예 이제 뭐 증권화 시키겠다라고 지금 신청을 해놨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일시적으로 신청이 이제 된 게 통과가 되면 네. 사실은 뭐 또 서울 옥션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 이제 개별 이슈는 또 따로 보셔야 되겠지만 큰 흐름은 아직은 STO 시장이 이제 열릴 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예전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건 뭐냐면 이제 다들 아신 거죠. 예, 비트코인을 그냥 사는 게 더 낫구나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뭔가 코인은 좀 무서운데라는 것 때문에 대안주로 가상화폐 거래소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주식들을 샀더라면 이제는 이제 코인 시장이 상용화된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코인 투자를 하면서 오히려 그거 관련된 수혜주의 주가 상승폭은 좀 더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이 테마 안에서 오늘장 강한 게 갤럭시아 머니터리고요. 그리고 오늘 또 서울 옥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터리 현재 16.69%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서울 옥션의 경우에는 8.43%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 거래일에 살짝 쉬는 것 같아서 상승이 멈출까 싶었는데 오늘 다시 주목을 받았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불안할 때 관심을 받는 걸까요? 아니면 그 안에서도 대장주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일단은 뭐 올해 1월 초에도 똑같은 흐름이 한번 나왔었는데 네. 결국에는 지금 물론 대장주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맞고, 물론 지금 오늘 아마 삼성증권 리포트에서도 굉장히 잘 났습니다. 초반에는 갤럭시아 모니터리나 서울 옥션이나 이런 토큰 플랫폼을 가진 업체들이 초반에는 상승 흐름을 가게 될 거고, 추후에는 증권사를 통해 가지고 장내 시장이 열리게 되면 키움증권과 같은 뭐 뮤직하우나 PF나 미술품이나 이런 여러 토큰 플랫폼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쪽에서의 거래 수수료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 그런 증권사에 대한 이제 후반에는 이쪽에 움직일 수 있다는 리포트가 오늘 좀 굉장히 좀 깔끔하게 좀 잘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어떻게 보면 대장주로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추후에는 뭐 서울 옥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제 그 관련 이제 이런 토큰 플랫폼이 먼저 작은 회사들부터 움직이고 추후에는 이제 대형주들 위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또 같이 주제를 붙인 방산주들을 볼게요. 요거는 테마보다는 어떻게 보면 실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좀 다른 업종인데 방산주들이 강세를 보인 그 배경 뉴스가 있다면서요. 그리고 LIG 넥슨도 50주 신고가를 기록했던데요. 네. 이렇게까지 주가가 반응하는 가장 큰 요인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골드만삭스에서 얘기를 했죠. 이제 사실 우리나라 나중에 내년에 좋아질 거 뭐냐? 반도체, 방산. 어떻게 딱 방산이 나왔을까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식시장만 쳐다보고 있으면 사실은 방산이 왜 나왔을까 모릅니다. 사실 왜 모르냐면 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갑자기 오늘 뜰까? 그다음에 왜 방산을 얘기했을까? 전 세계 무기시장을 보셔야 되는데 전 세계 무기시장의 지금 대부분이 축소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래식 무기는 잘 안 만들죠. 주로 이제 미국 중심이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중국 이런 데서 만들고는 있지만 이게 유통되는 물량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2년간 장기화되면서 포탄 수급이 딸릴 정도로 부족하다. 특히 이제 155mm. 그게 이제 K9 자주포가 155mm인데 이 155mm 포가 이렇게 중요한 포다라는 거를 처음 알게 돼서 지금 나토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갖다 쓸 포탄이 없는 거죠. 나토 전체, 그러니까 유럽 전체에서 생산하는 양이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양의 뭐 3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K9 자주포를 갖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실은 에어로지만 지금은 잘 나가는 이유는 포 때문에 잘 나간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체가 K9 자주포의 추가 수주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따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이제 군비 확장 계속 일어나고 있죠. 특히 이제 동부 유럽, 뭐 루마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쪽부터 시작했는데 사실 지금 전 세계가 블록화되고 있는 과정이고 각자의 군비를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전쟁이 한동안 없다가 네. 이제 물론 내전 같은 건 있었는데 워낙 이제 의미 없는 국가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의미 없는 국가들 사이에서 있었던 거고 의미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무기를 한번 체크해봤더니 너무 없는 게 많은 거죠. 부족했군요. 그럼 다시 한번 군비를 좀 늘리려고 하는데 때마침 우리나라는 항상 이제 가장 많이 사격 연습을 하고 가장 많이 포탄을 만들고 그렇죠. 가장 많은 상비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격해 보셨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예, 많이 해봤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조차도 우리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 예,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 그래서 방사선을 주목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승하며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7.78%, 86%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에서 움직인 이 섹터 두 가지 두 분이라면 어디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선택과 함께 탑픽 종목 보시죠. 나뉘어졌네요. 이건희 부장님은 앞서 이제 방산주 설명을 굉장히 오래 하신 걸 보면 딱 픽하실 줄 알았는데 방산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을 선택을 했고요. 이화진 과장은 키움증권, 위메이드,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거는 그러면 가상화폐에 국한된 건 아니고 전자화폐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그런 토큰? 네. 크게 본 거죠. 네, 크게 본 거라고 볼 수 있고 이미드도 오늘 11% 오른 이유가 맞아요. 이미스 코인이 3,000원을 돌파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런 코인 시장 자체 특히 뭐 가상화폐에서도 사실 게임 관련 코인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고 사실 이미스 코인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게임 업체들도 이제 강하게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P2E 사업이 본격적으로 개화한다는 좀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물론 이제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대장이라고 했는데 3위로 떨어졌다라는 거는 사실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키움증권이 1위를 잡았던 거는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브로커리지 사업이 가장 많은 게 키움증권이고 실제로 50%가 브로커리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향후에 지금 가장 토큰 플랫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키움증권이고 뮤직하우 플랫폼도 키움증권이 보유하고 있고 PF 미술품까지 어떻게 보면 토큰 시장이 열린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키움증권이 가장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워낙 이제 뭐 다른 이슈들 좀 시끄럽긴 했지만은 네. 여기에는 사실 PF라는 관련된 오늘 증권사 이게 좀 위기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지만은 거기에서는 키움증권은 오히려 거기서 좀 소외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거래량 대금이 본격적으로 올라간다. 만약 S2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키움증권이 가장 큰 수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위메이드는 그 둘째로 게임 시장이 워낙 요 최근 다시 한 번 더 좀 핫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좀 위메이드를 좀 두 번째 자리로 옮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토큰 증권화가 되어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역시나 이제 수익이 커질 수 있는 거는 수수료 단위다 보니까 네. 키움증권을 탑픽으로 주셨습니다. 그럼 키움증권의 경우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도 좋을지 또 오늘 위메이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11%의 상승으로 급등으로 장마감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그럼 홀딩해야 되는지 두 종목에 대한 전략 같이 세워주실까요? 네, 키움증권 제가 이제 11만 원을 이제 목표가를 제시를 했고 손절가는 8만 5천 원이고요. 위메이드는 사실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원래 지금 3천 원 따는 얘기는 했지만은 실제로 이 회사가 2021년쯤 24만 원일 때 그때 위미스 가격이 한 2만 원 가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겨우 10분의 2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아마 내년 1분기 때부터 나이트크로우가 글로벌 P2E 시장에 진출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코인 가격이 점차적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그만큼 위메이드 가치도 올라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이믹스 플랫폼에 대한 게임이 저희 100개 정도가 있습니다. 뭐 다른 여러 게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믹스 플랫폼에 따라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이거는 위메이드만 오르는 게 아니라 다른 뭐 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게임 업체들 자체도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다시 한 번 더 P2E 시장을 어느 정도 올려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전 10만 원도 충분히 가능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6만 원 가격이라면은 네. 분위기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크게 움직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믹스 코인을 활용한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위메이드 다시 이 시장이 커진다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의견. 오늘 6만 원 조금 못 미치면서 장 마감 준비하고 있는데요. 10만 원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탑픽은 키움증권입니다. 그리고 이건희 부장님은 역시 방산을 선택을 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로템, LIG 넥스원 사실 정말 3대장이잖아요. 네. 방산 안에서 3대장이고 이들을 줄을 세울 만한 이유가 있을지 아니면 그냥 1, 2, 3이어서 이렇게 나눠서 선택하신 건지 네. 매력도가 좀 궁금해요. 비교를 해봤을 때. 일단은
첫 번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드린 거는 K9 자주포가 추가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특히 이제 4분기부터는 폴란드에서 이제 K9 자주포라든지 천무 수출이 이제 재개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1차분 물량도 이제 다 나가야 되는데 또 2차 계약도 지금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또 지금 협상하고 있는 데가 루마니아인데 여기는 아마 내년 1분기 정도에 1분기 안으로 계약이 어떻게 이제 체결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나올 걸로 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고점이긴 하지만 추가 상승이 더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현대로템을 한 이유는 좀 많이 빠져서 많이 빠져 있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현대로템의 주력은 이제 K2 전차인데 K2 전차도 관련해서 수주 기대감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전히 기술적으로는 현대로템이 조금 더 부담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LIG 넥스원을 3위로 한 거는 이 회사가 사실은 전 LIG 넥스원을 1위로 하고 싶었는데 최근에 네.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예, 근데 많이 올라온 이유가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물론 이제 그 전에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제 천궁을 팔았었죠 한번. 근데 이제 미사일을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 LIG 넥스원 투자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계약 상대방을 안 알려줍니다. 공시를 해도. 공시도 약간 약간 보안 상황, 비공개. 보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알려지는데 이쪽은 아랍 쪽은 인구가 없습니다 거의 이란을 제외하고는 이란은 아랍이라고 해서 빼고 보면 사우디 반도 쪽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 쪽에 있는 국가들은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병력을 늘리거나 뭐 재래식 무기를 늘리기보다는 이렇게 미사일 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를 좀 가지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이제 사우디 대통령이 갔다 오실 때 그런 얘기가 언뜻 나왔죠. 네. 조만간에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사우디아라비아 자체에서 뭐 군대 갈 사람은 없겠죠. 예,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쪽으로 첨단 무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3위로 선택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모멘텀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크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주신 것처럼 8%의 상승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예. 일단 차트상에 보면 뭐 지금 뭐 주봉으로 제가 한번 띄워놨는데 정고점이 15만 1,000원입니다. 근데 대부분 애널들의 목표가를 보면 18만 원까지는 가지 않겠어?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유를 보면 아직까지 이제 이게 무기라는 거는 한번 발주를 해서 쓰기 시작하면 계속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높게 잡아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8만 원, 손절 가격은 11만 원. 하지만 조금 더 높게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동시가 구간에서 코스피는 1.22%의 하락을, 코스닥은 0.58%의 약세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 마감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12월 1일, 12월의 첫 거래 스타트는 그리 좋진 않았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오늘 원달러 환율을 좀 크게 올렸어요. 오늘장 하루 만에 1.2% 오르면서 1,305원 50전까지 상승 마감을 하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이탈이 좀 양시장 나와줬고요. 그로 인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파란불이 좀 장중에 오랜 시간 동안 켜졌습니다. 과연 오늘장에서 우리는 어떤 힌트와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먼저 장 마감 상황 김예솔 아나운서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1일 금요일 클로징벨 플러스 마감 확인해 보시죠. 12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양시장은 하락한 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 보이면서 양시장은 장 마감까지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19% 하락했습니다. 2,505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고 코스닥은 0.53% 하락하며 827포인트로 오늘 시장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수급이 빠져나갔던 가운데 과연 어느 종목의 수급이 몰렸는지 외국인들이 선택한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우선주를 가장 많이 담아냈고요. 그리고 역시나 방상주들이 눈에 띕니다. 오늘 또 골드만삭스가 내년 한국 증시를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중에서도 방산주가 유망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방산주들 장 초반부터 수급이 몰렸습니다.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가 수급이 몰렸고요. 그리고
그리고 증권 토큰의 영향일까요? 게임주인 위메이드 역시도 수급이 몰렸고 금융주인 하나금융지주까지 외국인들이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기관들이 선택한 종목도 체크를 해보시죠. 기관들이 선택한 종목 보시면 역시나 방산주가 있는데요. 기관들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HMM 인수전에 나선다고 밝힌 페노션도 오늘 7%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2차 전지 기업들이 오늘 대체적으로 좀 부진했던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이 상승했지만 이 전체적인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SK온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6% 넘게 빠졌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5%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오늘 미국 GM이 LG에너지솔루션에 보조금을 더 요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 수익성 우려감이 커졌는데요. 이와 함께 관련 기업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삼성 SDI가 5%대 약세, 그리고 LG화학, 에코프로까지 2%, 3%대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또 최근에 업황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반도체주들이 랠리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오늘은 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이 쉬어가는 가운데 반도체 설계 기업들의 낙폭이 꽤나 짙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내림세가 짙었는데요.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이 온디바이스 AI 영향으로 최근에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최근 계속되던 상승을 오늘은 큰 폭으로 낙폭을 키웠습니다. 13% 넘게 빠졌고요. 제주 반도체 역시도 9% 넘는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상장 이후에 기관들의 순매수가 들어왔던 에이징랜드도 5% 하락률을 보이고요. 파도와 LX 세미콘까지 일제히 파란불로 오늘 시장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한편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건 이 토큰 증권 STO였는데요.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다고 작용을 했습니다. 다수의 미술품 운영사들이 금융감독원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오늘 시장에서 16% 상승하며 거래를 마감했고요. 그리고 미술품 NFT 사업을 하는 서울 옥션도 8%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위메이드, 이 블록체인을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요. 11% 넘게 상승했고요. IT센까지 8%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진단키트 관련한 기업들이 급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제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는 이 체외진단 산업 발전을 위해서 더 힘써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대비를 더 앞서야 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체외진단 업체 수젠텍이 장중에 급등하며 11%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역시나 진단키트 업체 시젠도 12% 급등했습니다. 진매트릭스와 엑세스바이오 그리고 SD바이오센서까지 진단키트 업체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선방을 해줬던 가운데 이제 다음 주면 본격적으로 또 12월 장세가 시작이 될 텐데요. 과연 지난달 흐름은 어땠고 또 오늘 시장은 어땠는지 이제 22월의 대응 전략을 클로징벨 플러스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감 알아보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어요. 특히나 대형주 단에서 하락을 보여줬고 거래소에서는 500여 개 가까운 종목이, 코스닥에서는 860개 가까운 종목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화진 과장님, 네. 앞서 이제 이건희 부장님께서 오늘의 하락은 그냥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조정이다. 이렇게 큰 의미 부여는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다 마감하고 봤을 때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어요? 약간 불안한 출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하루 이틀 하락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 정도는 괜찮죠? 이런 입장이십니까? 뭐 어제 이제 윈도우 드레싱 나왔던 초기에 아침에 이제 빠졌던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아까 3시 10분부터 외국인이 더 강하게 또 밀어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주가가 올라왔었던 거는 물론 빌 에크먼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내년 상반기에 빨리 올 수 있다. 얘기하면서 이제 왔다가 어제도 이제 샌프란시스코 이제 연원총재도 얘기를 했지만은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다 뭐 얘기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에 따라서 지금 타이밍이 그동안 사실 낙폭 과대 종목이었던 뭐 제약바이오나 특히 뭐 가장 이제 뭐 제넥신이나 낮은 종목들이
특히 건설업도 최근에 반등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했던 종목들이 최근에 바닥에 나왔던 흐름에서 다시 한 번 더 이게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외국인 매도세가 좀 더 강하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하지만 12월 달에 항상 꾸준하게 연말 랠리가 나왔던 거는 삼성전자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뭐 우리나라 코스피에서도 굉장히 비중이 큰 흐름이었기 때문에 항상 2020년도에도 연말에 이제 삼성전자가 9만 전자까지 찍으면서 그때 12월에 어떻게 보면 연말 랠리를 한 2번 정도 이제 만들었던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동안 11월 달에 우리나라 증시가 좀 반등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사실 삼성전자는 계속 그 자리에서 정체 구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수 단에는 흐름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무역 수지에서도 반도체 수출이 계속 꾸준하게 나왔고 맞아요. 4분기에 대한 이런 재고에 대한 축소 부분들이 조금 가파르게 좀 올라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대일 실적 발표가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PC 시장에 대한 회복이 생각보다 더디다고 얘기가 나오긴 했었지만은 모바일 쪽에 대한 중국 쪽의 플랫폼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서버 쪽에 대한 흐름은 그래도 견조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4분기 실적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발에 대한 업황에 대한 회복들이 올라오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반도체를 기점으로 해서 연말 랠리를 갈 수 있는 흐름이라면은 아직까지는 오늘 외국인에 대한 매도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시적인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이야기를 하면서 수출 지표 언급해 주셨어요. 이번에 이제 무역 발표가 된 걸 보니까 반도체 쪽에서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보여줬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수출도 좀 살아나고 있구나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실제 오늘장에 대표적으로 HPSP가 또 한 번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49,100원까지 오르기도 했어요. 물론 장대 양봉을 기록하지 못하고선 살짝 윗꼬리가 달렸는데 이렇게 무역 수출 지표로도 반도체가 살아나고 있는 게 보여지고 여전히 시장이 AI에 환호하고 있다면은 또 다른 반도체 소재라던가 소부장을 찾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계속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어떤 종목들 위주로 발굴해야 될까요? 너무 광범위한 거를 짧게 말씀하셔가지고 1시간 얘기해야 되는 건데. 네, 근데 한 2분 드릴게요. 예. 일단 오늘 시장은 그 2차 전지가 사실은 망친 거죠,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잘못한 게 아니라 GM이 잘못한 겁니다. 예, GM이 뭐 갑자기 뭐 배당금 더 달라고 해서 이제 장이 어떻게 보면 부러진 거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사실 오늘 좀 쉬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맞고 HPSP 같은 경우는 뭐 오히려 지금 올라갔죠, 오늘 같은 날도. 그렇죠. 반도체는 일부 종목들이 오늘도 올라간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뭐 장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도체는 딱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됐든지 간에 AI 뭐 이제 AI 칩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것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반도체 종목들은 뭐 못 올라가겠죠. 근데 문제는 안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소재들도 다 포함될 수밖에 없고 최근에 리노공업의 급작스러운 상승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앞으로 이게 스토켓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로 보면 전반적으로 소재, 장비, 부품 뭐 다 지금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좀 뭐 저는 담아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물론 이제 장비주들 특히 이제 HBM 관련 종목들은 좀 거의 다 고점 부근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둔화될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비중 조절해가면서 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반도체주에 대해서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앞서 이화진 과장님도 반도체 쪽 계속 봐야 된다라고 의견 주셨어요. 근데 오늘 시장을 좀 약간 흐리게 만든 건 2차 전지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음봉이 기록되면서 5.72%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오늘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도 6.08% 하락 마감, 삼성 SDI는 5.3%의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셀 3사가 다 같이 하락한 게 LG엔솔의 그 악재 때문이잖아요. 네. 그와 더불어서 뭐 사이버 트럭이 좀 실망스러워서 2차 전지주가 하락한다라고 하는데 네. 이 리스크가 당분간 2차 전지주의 발목을 좀 잡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오늘 단기로 보세요?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원래 이제 5대5로 제시를 했었는데 85% 정도에 대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LG 솔루션이 합작 범위를 하고 있는 게 스텔란티스, 혼다, 현대차, GM인데 네. 또 GM발로 하고 있는 게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도
LG 엔솔이 해주는데 너네도 너네도 해줘. 해줘.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또 스텔란티스나 혼다나 현대차도 그럼 우리도 같이 비슷하게 해줘라고 하게 되면 과연 이 악재가 일시적으로 끝날 것인가? 물론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관계자 쪽에서는 당분간 답을 해줄 수는 없다라고 한다는 거는 일단은 얘기가 나왔다는 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협상에 따라서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 GM 입장에서도 이게 전기차 시장이 당분간은 업황이 회복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도 어느 정도를 자금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딜을 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악재가 적어도 1년 동안은 계속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도 계속 이런 IRA 관련해서도 자꾸 태클을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1년간은 미 대선 기간 동안은 이 IRA 관련 이슈가 조금 이제 특히 배터리 셀 업체들 거기다가 뭐 소재 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당분간은 이제 2차 전지나 배터리 쪽은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이게 단독 보도에 따른 거라서 네. 확실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예가 있다고 해요. 이 테슬라의 경우에는 파나소닉과 함께 한 50%의 그 IRA 보조금을 재분배하기로 했기에 뭔가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다른 업체들도 요구하지 않을까? 근데 GM이 투자한 거가 그 정도가 아닌데 85%를 달라고 하는 건 그거는 좀 거짓인 것 같다라는 그런 시장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건희 부장님은 2차 전지주 오늘장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네. 원래 미국 애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 굳이 뭐 우리가 가서 공장도 지어주는데 같이 투자해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난 이렇게 더 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거가 사실이면 당분간 노이즈는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오히려 이 노이즈가 있을 때 저는 이제 2차 전지는 내년 하반기를 보고 대응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내년 상반기라든지 올해 뭐 올 초에 뭐 내년 초에 좀 빠지거나 연말에 좀 조정을 받으면 잘 지켜보셨다가 조금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여전히 뭐 사이버 트럭도 그렇고 뭐 기대했던 게 생각보다 기대만큼 아니죠 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고요.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보면 빠질 때는 사라고 해도 사실들이 대부분 매수자들이 매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관망하시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그렇다고 뭐 손절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 6개월 이후를 보고 대응하시면 지금은 노이즈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조만간에 답은 나올 겁니다. 그럼 답이 나오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여차하면 우리도 철수해버릴 거야 이렇게 강수를 둘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건 어차피 협상의 영역이고 뭐 누가 잘못을 했냐 이런 걸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직은 결론이 날 때까지 좀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결론이 날 때까지 불안할 수는 있지만 주가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건희 부장님은 일단 최근에 2차 전지가 모든 그런 악재라든가 리스크를 반영하고 주가가 내려온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는 내년 하반기를 보고 가져가야 되는 긴 전략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나는 보유하면서 앞으로 어떤 뉴스가 사실적으로 나오는지 팩트를 체크해보겠다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테마주에서 메가이시에스 22%의 급등으로 마감을 했어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이야기 때문인데 앞서 신강선 매니저도 언급을 했지만 마스크주 그리고 이 인공호흡 이런 여러 가지 폐렴과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또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만약에 보유자분들이라면은 오늘 구간에서는 매도를 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다음 첫 거래일에 매도하는 게 좋을지 보유할지 의견 주시죠. 일단 저는 매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에는 물론 초반에 좀 나왔던 흐름에서 좀 단기 테마는 움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이제 이런 변동성 있는 테마들은 그렇게 딱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이게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뭐 정부에 대한 대안책이 나오거나 이렇게 대응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그게 변동성이 바로 하락세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당장 들어간다라는 거는 조금은 제가 봤을 때는 무리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메가이시에스는 그냥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신라젠 체크해 볼게요. 오늘 7.59% 하락으로 마감을 하면서 지난번에 그 팩사백이 임상 효능을 봤다라는 소식에 크게 올랐던 첫날의 그 주가 상승 약간 그 부근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플러스, 그러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수익권이긴 한데 그 뉴스에 대한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대가 주가에 반영이 돼서 쉬는 겁니까? 아니면 단기 급등에 따른 좀 조정으로만 보시는 겁니까? 기간 조정으로?
뉴스의 세론 한 거죠, 그냥. 예. 세론이요. 예, 그냥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당분간은 관심 없어질 겁니다, 아마. 이게 신라젠이 워낙 많이 빠져 있어서 거래 재개되고 워낙 많이 빠져 있죠, 사실은. 차트로 보면 한 4,000원까지 빠졌었는데 지금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 올라갔다가 팩400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거래가 터져서 뭐 다시 한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고 나서 시총을 딱 보면 6천억이 넘습니다. 비싸 보이죠. 예, 그래서 저도 이거 시총 때문에 가기 좀 어렵겠구나. 진짜로 이제 약이 돼서 완벽하게 뭐 지금 뭐 이게 효과가 좋다 이게 아니라 네. 조만간에 약 될 거야라고 얘기 나와야 더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라젠은 세론으로 보면서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온 것 같다 정리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또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벌써 한 해의 마지막 12월이 와버렸어요. 네, 어떤 거 보시겠어요? 저는 사실 뭐 그동안 이제 지수를 끌어올렸던 건 아까도 삼성전자를 얘기는 하긴 했지만은 물론 이제 아까 LG 에너지솔루션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분위기가 이게 지속될 수는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강하게 2,700, 2,800을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는 있어요. 대신에 삼성전자가 많이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었고 사실 그동안 꾸준하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계속 사모하고 왔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반도체를 시점으로 시장을 끌어올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도 사실 큰 이벤트는 없기는 하지만은 최근에 섹터별로 순환매는 계속 꾸준히 이어져 왔다는 점. 물론 반도체와 2차 전지단에서 주도 섹터가 아직까지 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은 결국에는 반도체 우위에 대한 흐름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시장은 좀 이끌어가는 거는 계속 꾸준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락은 단순히 실제로 일시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오늘 2차 전지가 저렇게 안 빠졌으면은 네. 충분히 시장도 보합세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국인에 대한 흐름은 상방으로 좀 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수보단 섹터별 흐름 전개 지속하지만 방향은 상방일 것이다라고 해주셨고요. 마지막 부장님은요? 예, 뭐 짜지 않았는데 비슷하게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엔 지수 지금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당분간 삼성전자 올리기도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뭐 LG 에너지솔루션 올리기도 부담스럽죠. 그러면 결국에는 작은 섹터들 위주로 돌 수밖에 없고 어제 기사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삼소공이라고 있습니다. 삼성이 쏘아 올린 공. 삼성이 이번에 임원진 고치하고 뭐 하면서 네. 미래사업 기획단을 만들었는데 내년에 뭐 먹고 살 거냐 이제 이걸 했는데 결국엔 AI 로봇 자율주행. 전장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AI 쪽을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오늘도 보면 칩셋 미디어 다시 살아났죠. 네. 예, 그리고 뭐 이런 종목들 여전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온 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 많이 빠졌다고 아까 브리핑 하셨는데 이게 한 번에 끝나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슈도 계속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오고 뉴스 나오면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로봇도 오늘 조정 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관련 종목들도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들썩들썩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이럴 때 조정이 나왔을 때 뭐 빠지면 사 이게 아니라 뉴스가 나올 때 빨리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수를 움직일 만한 대형주들은 지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어서 소형주들 혹은 종목별 장세가 좀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 두 분의 의견 다 들어봤어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종목별 수상한 이야기는 잠시 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